9월 5일부터 7일까지 주말 잔여 경기 결과를 보겠습니다. 원래 일정은 11경기가 잡혀 있었지만 경기를 앞두고 폭우가 쏟아지는 등 우천 취소로 인해 8경기만 치러진 가운데 최근 가장 힘을 받고 있는 SSG가 2승으로 중위권 다툼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고, 삼성도 2승 1패로 최근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2위 한화는 1승 1패로 승패 마진은 없었지만 한 경기만을 치룬 LG가 패하면서 반게임의 승차를 줄였는데, 하지만 앞으로 16게임만 남았다는 부분을 생각하면 선두 탈환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삼성에게 홈에서 수입을 당하고 대구 원정에서 다시 맞붙게 된 한화는 첫날 문동주의 호투에 힘입어 7대4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여기서 삼성은 2회 초 투수의 송구실책으로 4점을 헌납한 게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 되었는데, 경기 후반 4대5까지 따라붙는 저력을 보였지만 8회 초에 터진 한화 문현빈과 노시환의 적시타로 다시 4대7로 달아나 추격 의지가 완전히 꺾이며 패배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둘째 날 확실한 5선발이 없는 한화는 황준서를 선발로 내세웠는데 초반부터 점수를 내주고 끌려간 반면 삼성 선발 원태인은 호투를 하며 선발에서부터 우위를 점하였는데, 한화가 1010만 곡 끝에 경기 후반 3대4까지 쫓아가며 선전했지만 결국 역전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한 점 차 패배를 하며 수입패에 대한 복수에 실패했습니다. 한편 1위 LG는 잠실홈에서 SSG 킬러 임창규를 내세워 SSG와 맞붙었는데, 올해만 해도 2경기에서 2승에 역대 성적 9승 1패로 SSG만 만나면 무적이 되는 임창규가 2경기에서는 1회부터 한유섬에게 투런 홈런을 맞으며 0대3으로 끌려갔고 5이닝 동안 5점을 내주는 부진을 보이며 패전 투수가 됐습니다. 4회 말에 호투하던 김광현에게 연속적 시타를 뽑으며 3대5까지 따라붙었지만 LG 불펜이 추가 실점을 하며 3대7에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벌써 포스트 시즌 구상에 들어간 염경엽 감독의 고심을 엿볼 수 있었는데, 수비, 타격, 선발 투수 어느 하나 나무랄 데 없는 LG에게 최대 약점인 불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루키 김영우가 크게 성장하며 김진성, 유영찬과 함께 필승조의 진용을 어느 정도는 갖췄지만 포스트 시즌에서는 선발이 6회 이상 던지기가 쉽지 않아 믿을만한 불펜 투수가 최소 2명까지는 더 확보돼야 한다는 것인데, 매직 넘버를 빨리 줄이고 싶은 염경엽 감독 입장에서 3대5까지 따라붙어 요즘 LG의 기세를 봤을 때 충분히 뒤집을 수 있을 것 같은 이 경기에 최근 부진을 거듭하고 있는 장현식을 다시 투입시킨 것이나 박명근, 최채응을 올린 것을 보면 필승조 확보가 얼마나 절실한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LG를 잡은 SSG는 5연승까지 내달리며 3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는데, 타격의 상승세를 확실히 직감할 수 있는 경기였고 불펜의 견고함 역시 10개 구단 중 가장 안정적인 팀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두산은 1승으로 나름의 소득을 챙긴 반면 갈 길 바쁜 기아는 1승 1패로 승패 마진 없이 주말을 마쳤고, NC는 1승 2패, 키움과 롯데는 1패만을 거뒀고 KT는 우천 취소로 한 경기도 하지 못했습니다. 타자 갇힌 공이 내야에 높이 떴을 때 심판이 인필드 아웃이라고 외치는 경우를 본 적 있으셨나요? 이것은 수비수가 그 공을 잡거나 놓치거나와 관계없이 타자는 무조건 아웃이 된다는 선언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내야 쪽에 공이 높이 뜨면 인필드 플라이 규정이 적용된다고 착각하는데, 이 규정이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는데 애매하고 복잡한 부분이 있어 실제 야구 경기 중 선수들도 이 규정을 착각하여 보네드 플레이를 하곤 합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규칙이 아닌 야구의 공정성을 상징하는 이 규정은 언뜻 보면 수비수를 위한 규정 같아 보이지만 실은 공격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칙입니다. 이것은 적용 조건을 살펴보면 바로 알 수 있는데, 일단 노아웃 또는 원아웃 상황, 그리고 주자가 1루와 2루 또는 만루일 때만 적용된다고 되어 있는데, 다시 말해 수비수의 고의나 구로 인한 주자의 병살 또는 삼중사를 방지하겠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이 규정이 없다면 내야에 공이 떴을 때 주자는 플라이볼로 판단해 그대로 자기루를 지키게 되는데, 이때 수비수가 고의로 공을 떨어뜨리면 바로 포스아웃 상황으로 돌변하면서 주자에게는 다음 루로 진루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므로 쉽게 병살 또는 삼중살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타자를 무조건 아웃시키는 인필드 플라이를 선언하여 애초에 루상의 포스아웃 조건을 원천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자가 2루와 3루에 있거나 3루에만 있는 경우엔 포스아웃 조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투아웃인 경우에는 수비수 입장에선 아웃카운트 2개 이상을 잡을 필요가 없어지므로 고의 낙구에 꼼수를 부릴 이유가 없어 이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그렇다면 왜 주자가 1루에 있는 상황에서는
이 인필드 플라이가 적용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데, 이는 플라이볼의 특성상 공중에서의 채봉 시간이 길어 공을 쳐낸 다음 바로 뛰어가는 타자 주자를 2루를 거쳐 1루에서 더블아웃 시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조건들을 살펴봤을 때 이 규정이 바로 공격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를 야구에 서정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필드 플라이가 선언되면 타자는 무조건 아웃이 되지만 포스 아웃 조건만 사라질 뿐 그대로 인플레이 상황이 되므로 주자는 진루하지 않고 자기 룰을 지킬 수도 있지만 진루를 할 수도 있는데, 이때 수비수가 바로 공을 잡으면 보통 플라이 때와 마찬가지로 리터치한 후 진루해야 하고, 공이 바운드가 되면 땅볼 타구 때처럼 주루 플레이를 하면 됩니다. 또 다른 조건을 보면 수비수는 공을 잡으려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고, 또 보통의 노력으로 공을 잡을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간혹 내야수들이 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내야에 뜬 공을 아무도 잡을 제스처를 하지 않게 되면 심판은 인필드 플라이 선언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또 예전처럼 수비 시프트 제한 규정이 없었을 때 가끔 일어났던 내야에 뜬 공이라도 수비수들이 잡을 수 없는 곳으로 공이 뜬 경우 인필드 플라이가 선언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라인 드라이브 타구나 번트 타구가 뜬 경우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페어와 파울의 경계 부분에서 공이 뜬 경우는 심판이 인필드 플라이 if 페어라고 외쳐 만약 이 공이 파울이 되면 선언되었던 인필드 플라이는 무효가 되고 파울과 똑같이 적용받습니다. 이렇듯 이 룰의 취지와 적용 조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보면 그렇게 까다로운 규정도 아니지만, 막상 야구를 업으로 하는 프로야구 선수들조차 경우에 따라 이 룰이 헷갈려 실수를 한다고 하니 야구라는 게 참 미묘하고도 어려운 스포츠인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